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정말로 많이 쓰는 동사, 영어 단어 5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동안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 자주자주 배웠습니다. 근데요, 대부분 그때 배웠던 단어들은 대부분 명사예요. 그러니까 명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미국에서 쓰든 영국에서 쓰든 외국에서 쓰는 말들이 그 단어들이 우리나라 단어랑 1대1로 매칭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명사 자체가 예를 들면 이게 컵이면 우리나라 말로도 컵이죠. 하지만 동사라고 하는 건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1대1로 매칭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화 중에 영어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동사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많이 쓰는 녀석들을 골라왔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온 단어는요, SHAR입니다. 자, 발음은요, share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요새 share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발음부터 한번 따라해 볼게요. share. 네, 그래서 이건 뭐 딱히 예외가 있는 것도 아니고 SH 발음만 좀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뜻 자체는요, 이 share라는 말이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뜻이 공유하다 내지는요, 우리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쓰였을까요? 이게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제가 첫 번째 줄에 가지고 온 거 sharing economy 때문에 그래요. 네, sharing 하면 share 뒤에다가 이제 ing 붙이면서 뭐 하는 것이라는 게 됐어요. 자, economy 하면 경제인데 어떤 경제냐면 sharing, 공유하는 경제가 된 거예요. 공유 경제라고 우리나라 말로 많이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sharing economy라고 하는 거 내지는 그냥 share economy 하셔도 될 것 같아요. sharing economy가 정말 유명해졌어요.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처음 시작된 거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 공유, 집 공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뉴스라든지 아니면 경제지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미국에서 큰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꽤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공유 경제에 기반한 건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우버라는 게 있어요. 우버는 뭐냐면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24시간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일주일에 뭐 한 3번, 2번 이 정도밖에 안 쓰죠. 그리고 이 자동차가 남는 시간 동안 그냥 서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자동차 운전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역시도 집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예를 들면 하루에 2시간 정도 택시처럼요,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사람을 미리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부르면 가서 태워다 주는 거예요. 동남아 여행 가시면 그랩이라는 거 많이 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랩하면 택시 아닌데 자가용 끌고 와서 그 기사가 와가지고 목적지까지 태워다 줍니다. 이런 건 역시는 이런 건 차량 공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에어비앤비라는 거 들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우버보다 더 먼저 생겼던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유명하죠. 이 에어비앤비는 뭐냐면 내 집이 남는데 집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방이 4개 있다. 근데 방 2개는 안 쓴다. 그럼 이 2개의 방은 관광객들이든 외국인이든 누군가한테 빌려주자. 돈을 받고. 이런 컨셉이고요. 외국에서는 아예 집 한 채를 통으로 다 사던지 빌리던지 해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호텔처럼 그 숙박일별로 사람들한테 예약을 받아서 집 통째로 빌려주는 서비스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건 불법이고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거를 하나를 다 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원천적으로는 같이 살고 있는 주인이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남는 방을 빌려주는 건 합법이고요.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잘 아냐면 예전에 에어비앤비로 외국인들한테 방을 좀 빌려줘가지고 저기 원룸이나 오피스텔 하나 딱 빌려서 내가 월세 내고 저기서 그 사람들이 와서 방 받으면 조금 돈이 더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하려고 진지하게 좀 알아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 불법이라서 못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유 경제에 대한 설명이 길었는데 이런 공유 경제들은 그런 거예요. 자동차가 됐든 집이 됐든 나의 시간이 됐든 사람들이 남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판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료로 빌려준다든지 하는 거고요. 이 공유 경제 관련된 사업도 전 세계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규제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딘 것 같고, 이 car sharing 하면 아시겠죠? 자동차를 공유하는 건데, 소카라든지, 소카는 이런 거요. 차 타고 가다가 렌트카인데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 단위로 빌릴 수 있는 게 쏙하고 타다라는 뭐 우버랑 조금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타다는 요즘 문제가 많은데 이건 좀 설명은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비앤비 같은 건 하우스 쉐어링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에어비앤비 형태 하우스 쉐어링 말고도요. 방을 쉐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3명이나 4명 같은 4명 정도 사람들이 각자 방은 하나씩 살고요. 거실은 공유하면서 청년들이 하우스 쉐어링 하면서 사는 경우들도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개인별로 한 30만 원씩 내서 4명 모이면 120만 원이니까 아파트 월세를 다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우스 쉐어링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마켓 쉐어 좀 설명드리면요. 마켓 쉐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예요. 마켓 하면 우리 그 시장이라는 것도 마켓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마켓 우리가 장 보는 시장 말고요. 예를 들면 이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 시장, 컵이 있으면 컵 시장,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산업군을 이야기하죠. 그 안에서 share 하면 우리가 공유하다는 뜻이 있지만 이 market share라는 말 자주 쓰이는데 시장에서의 share 하면 시장을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예요. 네, 그래서 market share 하면 점유율.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30%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market share라고 하고요. 참고적으로 옆에 있는 shareholder라고 하는 단어는 주주라고 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 그냥 sharing economy가 어느 정도다, 공유 경제가 어떤 거다 정도 컨셉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어떤 걸 share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검정 색깔로 한 문장 써놨는데요. 이거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반찬이나 국이나 찌개 같은 거 나눠 먹는 거 괜찮죠. 근데 외국 가면은 각자 하나씩 디쉬, 그러니까 접시가 나와요. 근데 우리 외국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 개 시켜가지고 한 입씩 다 맛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We will share. 그래서 중간에 있는 will 이런 거 아직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래에 어떤 걸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we will share. 우리는 공유할 거예요. 아니면 나눠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다가 놔주실 필요 없고 그냥 섞어서 이렇게 이쁘게 접시 놔주세요. 이런 얘기니까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은요. EXPRESS예요.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텐데 어디서 보셨습니까? 읽을 때는요. 한국말로는 express라고 읽습니다. 영어로는요. express. 거의 비슷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express.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영어에서는 이게 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고요. 대신 우리가 생활 중에서 많이 쓰는 거는 속달의라는 거예요. 속달의 무슨 말이죠? 빨리빨리 보내준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아니면 빠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quick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왔어요. express service라고 된 이거 외국에서 이제 따온 간판인데 express service 하면 빠른 속달의 서비스, 빨리 보내준 서비스겠죠? 그 옆에 있는 바람 표시들 한번 보세요. 뭔가 택배를 나르시는 분이 바람처럼 날아가서 배달해줄 것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프레스라고 한국말에 쓰인 거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십니까? 딱 느낌이 사다리차, 이사차예요.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이사차들을 익스프레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회사 이름들을 익스프레스라고 지으신 건데 빠르고 신속하게 이사를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사가 제가 이사를 몇 번 해봤지만 아파트 이사나 이런 것도 요즘 보면 거의 반나절이면 아주 깔끔하게 해가지고 옮겨주시는 것 같고 청소도 막 해주시고 물론 다 청소하려면 1박 2일 정도 다시 손이 가긴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빨리 이사를 해주는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청소까지 해주는. 그래서 익스프레스라고 쓰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익스프레스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밑에 동부 익스프레스라는 단어 가지고 왔는데 동부 익스프레스 딱 동부 들으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저기 강변에 있는 터미널이나 동부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이라고 하나요? 남부터미널 그리고 센트럴시티 이런 고속버스 터미널 생각나시죠? 동부엑스프레스 맞습니다. 고속버스 이름인데
express. 우리 동부에서 하는 express인데 우리는 남들보다 빨리 갑니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express라는 단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AliExpress라는 게 있습니다. 알리 뭐죠? 이거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이래요. 미국 같은 데서 직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직구. 예를 들면, TV 같은 거 사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300만원짜리가 미국에 가면 똑같은 제품이에요. 150만원 주고 팝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타닥 해서 직구를 해요. 직접 거기서 사서 우리나라에다 세금을 내고, 또 들어오는 배값을 내더라도 더 쌉니다. 뭐 200만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100만원이 싸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조금 많이 쓰고 있는 게 알리익스프레스래요. 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예요. 참 슬픈 게 우리나라가 더 일찍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이런 알리익스프레스처럼 좀 크게 만들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미국 사이트들 크고 중국 사이트들 크지만 우리나라는 좀 그러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중국 사이트인데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것도 있고 그 밑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딱 들으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예, 여러분 생각한 거 그거 맞으십니다. 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지만 홈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 시키면 배달해주는 서비스인데 남들보다 어때요? 빠릅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express라는 거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겠지만 집에 있는 카드들 있잖아요. 카드들 뒤에 한 번씩 닦아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국민카드에서 만들었던 신한카드에서 만들었던 이 카드마다 제휴되어 있는 외국 회사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국민카드는 베트남 가서 긁으면 안 긁혀요. 미국 가서 긁히면 안 긁힙니다. 근데 요즘은 이 국민카드, 신한카드 이런 것들이 다 외국 카드 회사, 예를 들면 우리가 유명한 마스터 아니면 비자 이런 카드, 요거랑 같이 American Express 카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멕스라고도 부르고요. American Express인데요. 이 American Express 카드라는 것도 있죠. 왜? Express? 우리는 딱 결제하면 빨리 결제가 돼. 라고 하던 시절에 생겨버린 거라서 American Express가 된 거고, 제가 수많은 익스프레스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는요, 익스프레스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외국에서도 요 단어만 가지고는 뭔가 빠르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실제로 영어로 말하기를 할 때는 여러분,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걸 표현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제 표정을 가지고 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손짓을 가지고 또 여러분께 제가 어떤 걸 가르쳐 드리는 걸 표현하기도 합니다. 화가들은요, 붓을 가지고 본인의 감정을 그림판 위에 표현하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express입니다. 그래서 express your idea 하면 express 표현해라 your 당신의 아이디어. 당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다라는 뜻 내지는 express 하고 감정을 뒤다 넣으면 당신의 어떤 화난 감정이라든지 행복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express도 알아두시면 생활하시는데 저기 express 지나간다 딱 express 보실 때마다 하시면 안 까먹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요 contact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자, 우리나라 말로는요 contact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근데 영어도 비슷합니다. contact라고 하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contact.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contact 하면요. 연락하다. 어떤 거랑 접촉하다라는 뜻이에요. 연락이랑 접촉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contact 언제 가장 많이 쓰냐면 contact 렌즈라고 할 때 많이 씁니다. 자, 콘택트 렌즈를 안 써보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렌즈 정말 많이 쓰죠. 저 같은 경우는 렌즈나 안경을 안 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라식이나 라섹 수술 같은 거에서 눈 표면을 쓱싹 깎아내면 안경 안 쓰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술이 약간 좀 무서워요. 그래서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레이저로 눈을 이렇게 뿅 쏜대요.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할 계획이 없는데 근데 가끔 외부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영을 한다든지 선글라스를 쓴다든지 그럴 때는 저도 콘택트 렌즈를 써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예. 제 구독자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이지 선생님 요새 눈이 좀 작아지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지금 촬영 환경이 바뀌었죠.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 제가 집에 있을 때는요. 빛이 좀 되게 조절이 잘 돼서 그런지 제가 빛 조절을 안 해도 굉장히 뚜렷하게 제가 잘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지금 밤에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촬영하니까 저한테 너무 집중이 안 되고 뒷배경이 너무 잘 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밤인데 제 앞에 굉장히 밝은 불이 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게 조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밝은 불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눈을 크게 뜰 수가 없습니다. 예, 원래도 큰 눈이 아니고 눈을 크게 뜰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간은요 제가 아침에 일단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밤밖에 없잖아요. 밤에 사정이 있으면 밤에 못 찍어서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 5시에 찍고 준비해서 5시에 찍고 이랬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아마 퉁퉁 부었을 거고 목소리도 조금 다운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올라가는 영상, 내일 올라가는 영상 아마 제가 오랜만에 밤에 찍다 보니까 의욕이 막 과다해요. 의욕이 막 과다해가지고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너무 많고 조금 더 텐션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눈이 좀 작아요. 그래서 저는 콘택트 렌즈를 그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콘택트 렌즈 눈이 작은데도 잘 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눈을 이렇게 벌리고 눈 사이에다가 손을 넣어서 렌즈를 껴야 되는데 저는 콘택트 렌즈 잘 못 낍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낄 때 한 5분 정도 걸려요. 5분 정도 걸려서 끼는데 그마저도 불편해서 몇 시간 정도 끼고 좀 빼버리는 스타일이고요. 이 콘택트 렌즈가 1회용으로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1회용을 사서 쓰고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근데 보통 여러분들, 자녀분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쓰는 건 콘택트 렌즈가 하드 렌즈가 있고요. 소프트 렌즈가 있습니다. 하드 렌즈라고 하면 렌즈가 안경처럼 좀 딱딱하게 유리처럼 되어 있어요. 실제로 하드 렌즈는 깨지기도 합니다. 하드 렌즈는 대신 좀 오래 가요. 오랫동안 낄 수 있고요. 소프트 렌즈는요,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요, 부드러운 거예요. 오래 끼지는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교 한 5년 정도 야구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학교 대표하는 그 동아리 아주 동아리에서 물주전자 날랐었는데, 야구하다가 예전에, 제가 공을 던진 걸 어떤 선배가 눈에 맞아서 그 눈에 하드 렌즈를 끼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말했죠? 하드 렌즈는 유리라고 했었죠? 유리가 눈을 덮고 있는데 야구공에 맞아서 렌즈가 깨지면서 눈에 부상을 좀 심각하게 입어서 성형외과랑 그 안과 수술을 같이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응급실까지 같이 따라가고 수술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하드렌즈는 깨지면 진짜 눈에서도 깨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소프트 렌즈 부드러운 것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외국에 좀 오래 한 6개월 정도 간다고 그 렌즈를 하드렌즈였던 것 같아요. 렌즈를 가지고 왔었는데 렌즈 제가 잘 못 낀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물 틀어놓고 렌즈 끼다가 렌즈 2번 꼈는데 렌즈가 하수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렌즈 못 꼈던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자, 오늘은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 밑에 있는 단어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eye contact라고 써있는데 자, 제가 옆에다가 눈 맞춤이라고 써놨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눈 맞춤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카메라를 보고 있고 여러분은 화면을 보고 있지만 눈 한번 마주쳐 볼까요? 네, 이게요 우리나라 문화권 사람들이랑 외국 문화권 사람들이랑 정말 좀 다릅니다. 외국인들은요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못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구나, 기분을 굉장히 나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걸 습득하고 체화시켰죠. 근데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eye contact이라고 하는 거 정말 못해요. 저도 잘 못합니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물론 어릴 때 이렇게 그 대학생 때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학생들이 있으면 이렇게 탁 눈을 보면서 이렇게 탁 이야기하곤 했죠. 자신감 있게 탁 나는 너 좋아해 이렇게 딱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뭐 예를 들면 회사 같은데 회사에 다닐 때 회사 가면 대부분 다 이제 높은 분들이고 나이도 많으신 분들인데 제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한다는 건 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까분다는 거죠. 항명을 한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불손하죠. 우리나라 문화에선 그래서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하면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런 말이 있죠. 근데 회에 가면 왜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이야기하니?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외국인들이랑 이야기하실 때 eye contact 꼭 좀 해주시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부드러운 눈초리로 eye contact 해주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보신 분들은요. 인천 홈페이지 가셔서 어떤 웬만한 사이트든 다 가장 밑으로 내리면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요? contact info 내지는요. contact information 우리 배웠었던 적 있죠? contact information 줄여서 contact info라고 써놨는데요. 연락하는 information 정보. 그래서 이 회사랑 이 홈페이지 운영하는 회사랑 연락하려면 contact info가 필요하다 정도까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있는 두 단어는 제가 짧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단어는요. record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읽냐면요. record 내지는요. record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조금 헷갈리는 단어예요. 명사, 그러니까 어떤 걸 그냥 단어, 기록 내지는 녹음 이런 거로 이야기할 때는 record라고 쓰이고요. 기록하다, 녹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record라고 쓰입니다. 예전에 우리 똑같이 live이지만 live라고 하면은 살다란 뜻이 되고요. live라고 하면요. 우리 그 가수들 노래 부르는 것처럼 살아있는이라고 바뀌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어떨 땐 record, 어떨 땐 record라고 읽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많이 외우지 맙시다. record라는 거 우리가 동사로 쓸 일 별로 없고요. record라는 명사를 좀 외워보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코드예요. 자, 우리 신나라 레코드라는 레코드 가게도 있었고 예전에 유명했던 레코드 가게들 많이 있었죠. 그 레코드입니다. 자, record. 좋습니다. 그래서 기록, 녹음하다라는 뜻인데 자, 레코드라는 곳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레코드가 무슨 뜻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걸 좀 알려면 좀 익숙한 데부터. 익숙한 거 예전에 레코드 LP판 돌아가면서 띡띡띡띡 음악 틀었던 거 뭐라고 하죠? turntable이라고 하죠. 턴 돌다예요. 여기서 turn right 저쪽 가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왼쪽으로 도세요. 이런 얘기 하죠. 그때 쓰는 게 바로 turn 돌다. turntable 돌아가는 테이블 돌아가는 책상인데 여기 위에다가 우리 뭘 올리죠? LP판 내지는요 record 판을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LP가 뭐의 약자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LP는요 이런 거예요. L은 그 밑에 있어요. long 긴 P play 길게 play 길게 재생하는, 플레이하는 record, 길게 플레이하는 기록 내지는 녹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record 이 LP판이 나오기 전에는요 노래들을 길게 녹음을 할 수 없었대요. 근데 이 LP판이 1940년대 나왔다 그랬나? 60년대 나왔다 한 4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쯤 나와가지고 기존에는 길게 녹음할 수 없었지만 이거는 한 50분 정도 녹음을 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악기를 연주하든 가수가 노래를 부르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한테 실제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를 들을 수 있게 해준 거죠. 그게 엄청난 혁명이죠. 그래서 LP판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레코드 하면 우리 노래 부르는 것도 녹음하는 거죠. 그래서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 역시도 다 레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제가 밑에다가 record 더하기 ER 붙여놨어요. 실제로는요, recorder라고 읽히는데요, recorder라고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이 recorder라고 하는 게 우리 피리 부는 recorder랑 비슷하게 발음 나죠. 근데 record라고 하는 녹음하다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ER 뭐뭐 하는 것. 녹음하는 사람은 없죠. 녹음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녹음기는 record 더하기 ER. 그래서 recorder 내지는 recorder라고 이야기하고요. recorder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마다 다 녹음기 있죠. 그리고 이게 녹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취를 해서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내미는 게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녹음을 해서
뭐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 싸움이 생겼다라든지 아니면 전화하다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사기를 당할 것 같다든지 그런 때는 꼭 그 핸드폰에 있는 녹음이 꼭 좀 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밑에 가장 밑에 있는 건 medical records라고 해서 medical 하면 의학이죠. 의학의 우리 메디컬 드라마라고 이야기하죠. medical records 하면 기록들. 그래서 우리가 총 정리해보면요. record, 어떤 걸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 목소리를 기록하는 것도 record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아주 자주 쓰는, 그렇지만 쉬운 단어 하나 해볼게요. F-O-C-U-S. 영어는요, focus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국말로 focus예요. focus.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focus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쉽게 우리 생활에서 쓰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동사를 좀 확인해볼게요. 자, 우리 focus라는 말 언제 쓰죠? 자, 여성분들, 남자들도 사진 찍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꽤나 있죠. 근데 여성분들은 더더욱이나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건 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탁 줍니다. 남편한테 탁 줍니다. 남편 사진 찍어봐.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사진 찍습니까? 대충 탁 찍습니다. 얘다 줍니다. 그때 딱 받아보면 초점이 깨졌잖아. 포커스가 안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제가 옆에 사진 렌즈 가지고 왔는데 포커스를 맞추다. 포커스 맞추는 거 뭐죠? 우리 휴대폰으로 사진 찍을 때는 보통 우리가 손으로 찍찍찍찍 찍으면요, 네모난 박스들이 따라다니죠. 그 피사체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피사체가 초점을 맞추면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광량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됩니다. 맞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 사진 찍는 거에 저도 잠깐 심취해서 사진기도 좀 사고 사진도 열심히 찍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포커스가 안 맞는 경우들도 좀 생기죠. 근데 일부러 포커스를 안 맞추고 찍는 사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웃 포커싱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 세 번째 줄에다가 아웃 포커싱이라고 써놨습니다. 내지는요 가로치고 out of focus라고 써놨습니다. 아웃은 뭐 밖에예요. 포커스 밖에. 그러니까 초점 밖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아웃 포커싱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냐면 그 사진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웃 포커싱이 된 사진은 이거 좀 전문가가 찍은 것 같은데, 그리고 아웃 포커싱이 되지 않은 사진들 같은 경우 그냥 일반 사진기로 찍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웃 포커싱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배경이 거의 흐릿하게 쫙 날아간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으시죠? 예를 들면 이지 선생님을 지금 이 카메라가 팍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제 뒤에 배경이 많이 보이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아웃 포커싱이 조금 쉽지 않아요. 근데 사진을 해서 극단적으로 저만 가까이서 팍 찍으면 뒤에 배경이 팍 날아갈 수 있습니다. 비싼 렌즈를 쓰면 쓸수록 아웃 포커싱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원하는 그 피사체 그 대상 말고 다른 것들을 초점을 놓게 해가지고 만드는 걸 아웃 포커싱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요새 핸드폰 좋아져가지고 해가 좀 밝을 때는 핸드폰으로도 초점 탁 찍으면 아웃 포커싱이 꽤나 되는 사진들을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커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핸드폰에 사진 찍을 때 탁탁탁 누르면 카메라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 집중해,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focus 하면 원래 뜻은요 어딘가에 집중하다는 거예요. 집중하다. 그래서 이 focus는 제가 이제 좀 가지고 왔어요. 밑에다가 예문을요. I focus on my work 하면 I focus on my work 하면 나는 focus 집중합니다. on 어디다가요? 나의 일에. 나는 나의 일에 집중해요. 요즘 내가 나의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Focus on the details. 이런 이야기도 해요. 뭐 정확히는 다 모르셔도 되지만 Focus on the details. 디테일 하면 여러분 디테일 뭘까요? 이 사람은 디테일이 참 강한데? 이 사람 참 디테일해. 디테일은 약간 세부적인 것들, 세세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대충 전체를 잘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체는 잘 못 보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focus on details 하면 세세한 부분에 집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문장 그냥 여러분 focus가 보통 집중하다라고 쓰인다라고 알아두시기 위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 처음에 뭐 배웠습니까?
share 배웠죠. share에서 share 배웠는데 share 배우면서 여러분께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sharing economy라고 해서 공유 경제라는 게 있다. 여러분 공유 경제 하시면 어디 가서 정말 유식한 사람 많이 됩니다. 요즘 공유 경제가 뜬지 한 벌써 한 2, 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공유하려고 share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삿짐차에서 많이 보는 말 있죠? express. 어떤 거 이제 빠르게 속달이라는 뜻도 있지만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락하다, 접촉하다라는 뜻, contact라는 거 있는 거, contact 렌즈 얘기도 좀 했었고요. eye contact 해라. 이런 얘기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레코드판에서 record 해서 기록하다, 녹음하다까지 배웠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거? 우리 사진 초점 맞추는 거, focus 있었죠. 그리고 어딘가에 집중하다까지 focus 했고요. 제가 동사를 만드느라 사실 강의 자료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평소보다 꽤나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든 좀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워낙 수다쟁이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강의 길게 한 거 좀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와중에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께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복습하셔야 될 거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전에 올린 문법 총정리라는 거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들어가셔서 조금 어려우셔도 보셔야 됩니다. 제가 90분 만에 이제는 말했을 때 20강에 걸친 모든 거를 다 요약해놨고요. 천천히 들으시면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여러분 영어 한 단계 더 점프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복습할 걸 뭐 할지 고민되신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또 재밌는 거 좀 준비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도 기대해 주시고 8시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독 버튼 옆에 종 버튼이 있거든요. 종 버튼 딱 누르시면 제가 강의 올리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알람으로 알림이 딱 울립니다. 그러면 8시 아침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뭐 보셔야죠? 제 강의 보셔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